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2025년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상시보건 기출문제 5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1번 시트를 열어주세요. 자, 기본작업 1번 시트. 기본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기본작업 1번 시트는 그림에서 주어진 대로 기본작업 1번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작업 2번 시트 넘어가겠습니다. 2번 기본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1번 A1, F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A1, F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컨트롤 1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자, 맞춤 탭에 텍스트 맞춤의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 HY 경고디 글꼴에 들어가서 HY 경고디 여기 있나요? 다 있나 모르겠네. HY 경고디 있다 그쵸? HY 경고디 글꼴 크기 14 글꼴 크기 14 확인. 자, 행 높이는 25로 지정하시오. 홈 탭에 들어가면 셀 그룹에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서 행 높이 클릭 25 엔터. 2번 2, 3셀의 셀 서식의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표시에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 2023년 8월 4일을 2023년 8월 04일로 한자로 바꿔주라는 얘기네요. 그쵸? 자, 이 3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의 형식에 자, 년 한자 엔터. 월 한자 엔터. DD1 한자 엔터. 됐네요. 그쵸? 자, 두 글자씩 요일을 두 글자 월과 일을 두 글자씩 표현하니까 DD로 입력해 줘야겠죠. 연은 네자 모두 표시되니까 YYYY로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3번 A4, F4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5를 지정하시오. A4, F4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5네요. 그쵸? 강조색 5 클릭. 4번 C5, C7, C8, C1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C5, C7 홈 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C8, C11 영역도 영역 지정해 주시고 홈 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5번 A4, F11 A4, F11을 영역 지정해 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네요. 자, 기본작업 3번 기본작업 3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A4, F16 영역에서 항목이 대출이고 지출 구분의 오른쪽 두 글자가 카드로 끝나면서 뭐 조건이 이래 맞나요? 금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행 전체의 무늬 스타일을 50% 회색, 무늬색,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것에 서식을 지정하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 그럽니다. 항목이 대출이고 엔드네요. 그렇죠? 엔드. 지출 구분의 오른쪽 두 글자가 카드로 끝나면서 엔드네요. 금액이 평균을 초과하는. 자, 여기
조건이 3개예요. 조건 1, 항목이 대출, 조건 1, 지출 구분의 오른쪽 두 글자가 카드로 끝나는 것, 조건 2, 금액이 평균을 초과하는 조건 3. 자, 엔드 함수는 이렇게 가로 열고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조건 2도 만족하고 쉼표, 조건 3도 만족해야지만 참이 표시돼요. 자, 행 전체의 무늬 스타일은 50% 회색, 무늬 스타일은 50% 회색, 무늬색은 표준색, 연한 녹색. 이거는 뭐예요? 서식에 해당하겠죠. 서식.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이용하시오. and write average 함수 사용. 자, 그럼 한번 바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4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눌러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에서 F16까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영역이 중요해요. 요 영역은요 반드시 선택해 주고 시작하셔요. 반드시 영역을 지정해 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블록을 씌워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블록을 씌워준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러분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는 쓰고 and 가로 열고 항목이 대출이고, 그럼 항목에서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값을 선택하고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라 지워줘야 돼요. 왜? A4, A5, A6 내려가면서 대출인 걸 찾아줘야 되잖아요. A열에서 대출인 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A 앞에는 반드시 달러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는 대출이고 쉼표 지출 구분의 오른쪽 두 글자가, 그럼 이 오른쪽 두 글자 추출하는 건 write 함수잖아요. 우리 write 함수는 는 write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거예요. 자, write 가로 열고 write 가로 열고 지출 구분의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값을 선택하고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라 지워주고 쉼표 2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는데 뭐로 끝나요? 가로 닫고는 카드로 끝나면서 쉼표 금액이 평균을 초과하는 금액. 그럼 금액 맨 위에 있는 금액을 선택해 줘야겠죠. 금액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라 지워주고 초과니까 크다다. 그쵸? 크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뭐 금액의 평균에서 금액이 급연의 평균을 초과하는 거. 그쵸? 가로 닫고. 자, 됐나요? 여러분 이 에버리지는 반드시 행과 열에 달러 표시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이 금액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자 24, 25, 26, 27 내려가면서 평균을 초과하는지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버리지 가로 닫고 and 가로 닫고. 그쵸? and 가로 닫아줘야겠죠. 자,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에서 행 전체 무늬 스타일은 50% 무늬 스타일 50% 회색. 이거다. 그쵸? 무늬 스타일 50% 회색. 무늬색 표준색 연한 녹색. 무늬색 표준색 연한 녹색. 아, 요거다. 그쵸? 연한 녹색. 무늬색 표준색 연한 녹색 요겁니다. 클릭. 됐나요? 자, 확인. 네.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맞는 것에 서식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식이 안 들어갑니다. 자,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판매량이 많은 상위 두 개의 값을 AA로, 판매량이 적은 하위 두 개의 값을 BB로, 나머지는 공백으로 비고의 영역에 표시하시오 했습니다. 아, 여러분 if 함수는 여러분 다 알아요. 뭐죠? 는 if 함수는 조건이 하나일 때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조건에 만족하는 면 참값이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이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두 개일 때 if는 어떻게 써요? 조건 1을 만족하는 거면 참 1이 표시되고 쉼표 if 또 써야 돼요. 그쵸? 조건 2를 만족하면 쉼표 참 2가 표시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란 얘기예요. if 가로 두 개 열었으니까 두 개 닫아 주셔야 돼요. 자, 랭크 EQ 함수. 여러분 뭐 랭크 EQ 함수는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EQ 가로 열고 자, 기준 셀이 있습니다. 기준 셀. 이 기준 셀에 쉼표 기준 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몇 등이냐. 쉼표 0하고 1이 있어요. 0은 뭐예요? 0은 높은 수가 1등인 거예요. 1은 뭐예요? 1을 쓰면 낮은 수가 1등이에요. 뭐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다 1을 쓰겠죠. 그쵸? 자, 0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림차순이라 그래요. 내림차순. 아주 제가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영 글씨가 잘 안 나오네요. 자, 1은 뭐예요? 오름차순입니다.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상위 두 개를 찾아줘야겠다. 그쵸? 자, 그러면 는 if 가로 이제 랭크 EQ 해볼까요? 랭크 EQ는 랭크 EQ 가로 열고 자, 판매량 클릭하고 판매량이니까 여러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 판매량이 쉼표 이 전체에서 F4 가장 많이 판 게 몇 등이냐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0이겠죠. 0 가로 닫고 엔터 이거구나. 요거네. 그쵸? 자, 0을 했어요. 요 옆에다가 여러분 1로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 EQ 가로 열고 판매량이 쉼표 이 판매량 전체에서 F4 즉 C3셀이 이 판매량 전체에서 몇이냐 이거예요. 그쵸? 가장 낮은 등수가 1이래요. 그럴 때는 1을 써줘야 돼요. 1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짠. 요게 1등이네요. 그쵸? 요게 1등. 가장 적은 게 1등이네요. 가장 많은 게 1등일 때는 랭크 EQ 함수 입장에서 0을 썼을 때 그런 거예요. 0을. 자, 그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자, 이건 가장 많은 거예요. 그쵸? 자, if 랭크 EQ 함수 앞에다 if 쓰고 가로 열고 랭크 EQ로 나온 값이 자, 작거나 같다. 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1과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등과 2등. 1등과 2등은 가장 높은 수 1등과 2등은 뭐로 표시해 주래요? A로 표시해 주래요. 쌍따옴표, 쉼표, if 가로 열고 자, 또 순위를 또 구해줘야 되는데 순위 또 구하기 귀찮으니까 요렇게 랭크 EQ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0 대신 뭘 해주는 거예요? 1 해주면 돼. 1 이게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치? 가장 작은 값하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뭐 가장 작은 값을 1등으로 치잖아요. 그쵸? 1, 2, 3, 4, 5, 6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작거나 같다. 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가장 작은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1등, 2등이니까. 그쵸? 그럴 때는 뭐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하위 두 개는 BB로 하래요. BB 나머지는 다 공백 쌍따옴표 두 개. 자, if 우리가 하나, 두 개 열었으니까 두 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엔터. 됐네요. 자, 수식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네, 나왔네요. 자, 이해 가시죠? 왜 0을 쓰고 왜 2를 쓰는지. 자, 이해 가셔야 됩니다. 몇 번씩 해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표의에서 1분기 사원 평가 점수와 2분기 사원 점수가 45 이상이고 총점이 평균을 초과하는 사원수의 비율을 K10셀에 계산하시오. 보겠습니다. 사원수는 직원 코드열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count if counter 에버리지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count if
는 count ifs는 뭐예요?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개수, 요 개수에 그쵸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카운타는 뭐 전체 개수예요, 그쵸? 비율을 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는 count ifs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에서 전체 개수 카운타로 구하는 겁니다. 에버리지는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기도 해요. 자, 앰퍼샌드 연산자. 여러분 앰퍼샌드 연산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첫째 여러분 비교 연산자와 숫자가 쓰일 때가 있어요. 숫자. 예? 비교 연산자와 숫자만 쓰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교 연산자와 숫자 이렇게 쓰일 때. 크거나 같다 뭐 30 이상. 그럼 요건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비교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20이 뭐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서로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30밖에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비교 대상이 있을 때는 그냥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땐 쌍따옴표도 들어가지도 않고 앰퍼샌드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건 지금 비교 대상이 없을 때를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을 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비교 연산자와 숫자만 쓸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시면 돼요. 또 비교 연산자와 셀 주소가 함께 쓰일 때가 있어요. 셀 주소. 이럴 때는 비교 연산자에만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 연산자에만 쌍따옴표 해주고 앰퍼샌드하고 뭐 A2 셀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A2, A3, A4, A5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크거나 같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고정값이니까 양쪽에 그냥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못으로 두 개씩 박아서 고정시켜주면 돼요. 근데 얘만 못으로 박아가지고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못 두 개 박아서. 알겠죠? 여러분 망치가 없으니까 그냥 연필로 박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키보드로 박아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와 함수와 함께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똑같아요. 비교 연산자와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비교 연산자에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고 앰퍼샌드하고 이제 에버리지 뭐 여기 함수 이렇게 함수란다. 인수가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가로 안에 들어간 건 다 인수니까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함수와 비교 연산자와 함께 쓸 때도 비교 연산자에 쌍따옴표 해주고 앰퍼샌드하고 함수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건 다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그럼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20이 3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뭐 30이 크거나 같다. A2 셀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건 다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뭐 쌍따옴표 해줄 필요도 없고 앰퍼샌드를 해줄 필요도 없어요. 뭐 A2 셀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뭐 이렇게 인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서로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쌍따옴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count ifs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인수들의 위치, count ifs의 인수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평가 1분기 사원평가 점수와 2분기 사원평가 점수가 45 이상이고 총점이 평균을 초과하는. 자, 그럼 여기 클릭하고 하게 해보겠습니다. 는 count ifs 가로 열고 1분기 사원평가 점수 1분기 사원평가 점수 범위 1 드래그하고 이게 뭐예요? 45 이상 쉼표하고 조건은 뭐예요?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45 이상 쌍따옴표 쉼표. 또 2분기 사원평가 점수도 45 이상이에요. 그럼 2분기 드래그하고 범위 2 쉼표 조건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45 이상입니다. 쌍따옴표, 쉼표. 그 다음에 총점이 평균을 초과하는 총점 클릭하고, 자, 그쵸? 총점 전체 드래그하고, 죄송합니다. 이 총점 전체 이 범위에서, 범위 3이 되겠네요. 그쵸? 범위 3. 하나 더 들어가네. 범위 3. 쉼표. 자, 조건 3은 뭐, 평균을 초과하니까, 자, 쌍따옴표 그거 하나 갖다, 쌍따옴표하고, 앰퍼샌드하고, 에버리지. 가로 열고,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카운트 이프지 가로 닫고, 이러면 조건에 만족하는,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표시가 돼요. 몇 개인지. 그런데 나누기, 우리는 비율을 구하니까 나누기,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카운터. 가로 열고, 자, 여기 총점에서 하겠습니다. 총점 이렇게 드래그하면 전체 비율이 나옵니다. 가로 닫고. 그럼 이 카운터는 뭐가 나오겠어요? 1, 2, 3, 4, 5, 6, 7. 7이 나오겠죠. 이 카운터는 7. 그렇죠. 자, 엔터. 됐네. 42.86이 나오네요. 표 3. 표 3에서 항목의 첫 번째 글자와 항목의 첫 번째 글자, 그 다음에 교실과 참조표, 여기 참조표가 밑에 있네. 참조표를 이용하여 선생님을 찾아 담당생 영역에 표시하시오. A반, 항목의 첫 번째 글자, 그 다음에 열매, 앰퍼샌드 연산자. 네, 보겠습니다. H루겁 함수는 여러분 뭐 다 알죠? 는 H루겁. 가로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기준셀에 참조되는 값을 찾으려고 그래요. 기준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어디서? 참조 범위에서 찾아줍니다.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쉼표, 행 번호에서 찾아줍니다. 쉼표 0하고 1 있습니다. 0은 정확한 값입니다. 정확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1은 뭐예요?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우린 0 대신 뭐를 써도 돼요? 0 대신 false를 써도 돼요. 1 대신 뭐를 써도 돼요? 1 대신 true를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앰퍼샌드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식과 식을 연결해주고, 식과 문자를 연결해주고,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줄 때 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A 열매예요. 그쵸? 이 먼저 기준셀을 만들어줘야지만 우리가 참조 범위에서 선생님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항목에서 왼쪽에 한 글자, 레프트 함수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항목 클릭하고 쉼표 1 가로 닫고. 그러면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주면 B가 나오겠네요. 그쵸? 엔터. 자동 채우기. 그 다음에 교실을 이용해 줘야 돼요. 교실. 이 교실을 이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앰퍼샌드하고 그냥 여기 교실 D12셀 선택하고 아래 방향키 내려주면 되겠죠? 엔터. 그러면 B 열매가 되네요. 그럼 자동 채우기 쫙 하면 수식 복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뭐예요? 참조표에서 기준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건 뭐죠? 이건 기준셀이에요. 이 기준셀에 우리는 참조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참조 범위에서 찾는 겁니다. 자, 구분은 첫 번째 행에 있고 선생님은 두 번째 행에 있어요. 여기서는 이건 행 번호예요. 그렇죠? 행 번호.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기준셀에 있는 값이 여기에 다 있어요. 참조 범위의 첫 번째 행에 다 있어요. 이럴 땐 정확한 값 0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H루거. 자, 이 레프트 함수로 나온 값에 해당하는 참조되는 값을 쉼표, 요 참조 범위에 있는 F4 쉼표.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이 쉼표, 정확한 값 0, 유사한 값 1. 정확한 값 0을 해줘야겠죠. 왜?
여러분 이 기준 셀에 있는 값이 참조 범위의 첫 번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수식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제 고등학교 때 30년 40년 됐나요? 40년 전에 아시는지 모르겠다. 키가 엄청 컸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표 4번 보겠습니다. 표 4. 표 4에서 발주 재고, 본사 재고, 보유 재고 중 발주 재고가 본사 재고보다 큰 경우 보충 재고나 본사 재고 중 큰 걸 쓰고 아닌 경우 공백으로 재고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조건에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표시되겠죠. 는 max. max는 뭐예요? 범위에서 어떤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max는 뭐죠? 어떤 값 1이 있고 쉼표 값 2가 있고 뭐 값 3이 있는데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예?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값. 그렇죠? 이 여러 개의 값 중에 우리가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그대로 읽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는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보유 재고 중 발주 재고가 여기서 발주 재고가 본사 재고보다 크다. 이건 뭐예요? 발주 재고가 본사 재고보다 큰 경우 이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에 만족하면 보충 재고나 본사 재고 중 큰 걸 쓰고 요까지가 뭐예요? 이거는 참이에요. 참. 공백은 뭐예요? 요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if 뭐 어렵지 않아요. if 가로 열고 발주 재고가 본사 재고보다 큰 경우 발주 재고가 크다 본사 재고보다 큰 경우 쉼표 자 max 가로 열고 자 여기 보니까 보충 재고나 본사 재고 중 큰 걸 쓴다. 그러면 보충 재고는 뭐예요? 보충 재고는 발주 재고 빼기 본사 재고네요. 그쵸? 발주 재고 빼기 본사 재고 그죠? 또 쉼표. 그래서 보충 재고나 본사 재고 이건 보충 재고예요. 발주 재고 빼기 본사 재고는 보충 재고예요. 본사 재고 쉼표 또 본사 재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큰 값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 앞에 조건을 만족하면 보충 재고나 본사 재고 중 큰 값을 맥스 큰 값이 표시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쉼표 거짓 값은 뭐예요? 공백이잖아요. 쌍따옴표 2개 해주면 되네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아래로 자동 채우기. 자 나왔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 5번 표에서 지출 내역의 환율표에서 태국의 통화를 찾아 지출액을 계산하시오 했네요. 태국의 통화를 찾아 지출액을 계산하래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내림은 뭐예요? 내림은 우리는 라운드 다운이에요. 가로 열고 숫자 쉼표 K인데 K는 뭐예요? 첫 번째 자리니까 여기 그쵸? 1이죠. 1 그쵸? 1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K가 1이 되겠죠. 지출액은 뭐가 돼요? 지출액 내역 곱하기 통화네요. 지출액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요. 지출액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우리 뭐를 찾아줘요? 통화를 찾아줘야 돼.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자 인덱스 함수 는 인덱스는 가로 열고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에요.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는데 는 인덱스 자 여기서 이 범위 있잖아요. 범위 쉼표 범위 그럼 여기서 이 범위가 여러분 있잖아요.
한 개의 범위가 한 개의 열만 선택되어 있고 한 개의 행만 선택되어 있으면 인수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이 범위에서 그냥 여기 이 K라 그래야겠다. K 숫자 어차피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K 범위에서 K만큼 이동한 값만 찾아주면 돼요. 범위에서 K만큼 이동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범위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범위에 있는 값 중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쉼표 삼행 쉼표 사열. 그럼 뭐가 나올까요? 삼행 사열. 그럼 여기 보면 1, 2, 3, 1, 2, 3행 1, 2, 3, 사열 194.96이 나오겠네요. 엔터.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한 개 열만 드래그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숫자 하나만 써주면 돼요. K 아무거나 써주면 되고 3 써주면 어때요? 행열 다 써줄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긴 행열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냥 3만 써줄게요. 3. 그럼 뭐가 되겠어요? 미국, 일본, 태국. 태국이 나오겠죠. 가로 닫고 태국 엔터. 그죠? 태국이. 또 잘 보세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한 개 열만 제가 이렇게 드래그 했어. 한 개 여기 보세요. 여기 한 개 열만 이렇게 드래그 했어. 쉼표 이럴 때도 하나만 써주면 돼. K 범위가 한 개 열 한 개 행만 돼. K 5 했어요. 5 그럼 뭐가 될까요? 가로 닫고 그러면 1, 2, 3, 4, 5 매홍손이 나오네. 매홍손 엔터. 그렇죠? 매홍손 이렇게 됩니다. 자, 매치 함수는 매치. 자, 찾을 값이 있는데 이 찾을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줍니다. 0하고 1이 있습니다.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매치. 몇 번째, 이게 숫자로 이 매치 함수는 결과값이 숫자로 표시돼요. 자, 는 매치. 가로 열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중국이에요. 중국. 아, 우리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수출 많이 하고. 중국, 쉼표. 중국으로도 수출 많이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중국 쉼표하고, 자, 여기 드래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그쵸? 그러면 이 중국 요 범위에서 몇 번째 행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정확한 값 0. 왜? 정확한 값 0을 왜 써요? 중국이 지금 여기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데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주는 거잖아요. 엔터. 네 번째 열에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맞네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는 매치. 제가 뭘 찾아주려고 그러냐면, 가로 열고 매홍손을 찾으려고 그래요. 매홍손. 매홍손. 아이고. 매홍손. 이 매홍손은 쉼표 여기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숫자로 표시, 몇 번째 열에 있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숫자로 표시됩니다. 쉼표 0. 엔터. 다섯 번째에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내겠지.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대요. 인덱스 함수는 이 범위에 있는 값을 이동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찾고 또는 범위가 한 개 열, 한 개 행만 있으면은 그 K 숫자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매치 함수는 이 범위가 한 개 열, 한 개 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을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또 이 찾을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나온 값을 라운드 다운을 통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국 통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 여기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 자, 는 매치. 가로 열고 태국은 쉼표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냐 F4 그렇죠? 쉼표 0 가로 닫고 엔터.
아, 세 번째에 있네요. 그럼 세 번째에 있는 통화가 뭐가 되겠어요? 요게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려면 이럴 때 뭐로 쓰는 거? 인덱스 함수 쓰는 거. 인덱스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인덱스 가로 열고, 자, 통화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통화. 자, F4 쉼표요. 쉼표. 자, 이 통화에 요 매치로 나온 값이 3이니까 여기에서 요 범위에서 3이 나오면 36.69가 나오겠네요. 가로 닫고, 그렇죠? 한 개밖에 여러분 인수가 필요 없어요. 인덱스 함수는 이 범위가 한 개, 열, 한 개 행으로만 돼 있으면 그냥 뒤에 K 값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해 줍니다. 자, 됐죠? 엔터. 맞네요. 36.69가 나오네요. 그럼 지금 이게 통화가, 이 태국 통화가 답이 아니죠. 지출 내역하고 곱해줘야 되잖아. 지출 내역 T에 비하고, 그쵸? 인덱스 앞에 클릭하고 지출 내역. 자, C29 셀을 곱해줘야 돼요. C28 셀을 선택하고 아래 방향키 내린 다음에 곱하기. 됐죠? 엔터. 아래로 자동 채우기. 짠. 그런데 뭐죠?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내림해줘야 되니까 요 앞에다 여러분 수식 입력줄에 보세요.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지출액 나온 값을 쉼표 1에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짠. 네, 소수 첫 번째 자리만 나왔네요. 자, 분석 작업 1 넘어가겠습니다. 1.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기풍 입시학원 1학기 점수표를 이용하여 과정명은 행, 등록일은 열. 그 다음에 등록일은 열로 처리하는 월로 그룹화래요. 값에는 4월, 6월의 평균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입니다. 됐죠? 자, 이건 뭐예요? 월은 등록일이네요. 등록일은 열로 돼 있네요. 열. 그죠? 자, 과정명은 뭐로 돼 있어요? 이거 밑에까지 못 치니까 여기만 치겠습니다. 과정명은 행으로 돼 있네요. 자, 요건 뭐예요? 값이야, 값. 값에는 어떻게 돼 있죠? 값은 4월의 평균, 6월의 평균. 4월 평균, 6월 평균. 요건 뭐예요? 값이에요, 값. 4월 평균, 6월 평균은 값입니다. 자, 여기 뭐예요? 이 밑에는 요거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어 있네요. 열의 총합계입니다. 이거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뭐 친절하게 문제에서 사실은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림만 주어지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셀에서 시작하랍니다. 자,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고 삽입 탭에서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위치를 H3 셀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되겠네요. H3 확인. 됐나요? 자, 과정명은 행. 그럼 과정명 끌어다가 행. 등록일 열. 등록일 끌어다 열. 월을 그룹하래. 월을 그룹해 보겠습니다. 그럼 월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그리고 월로 그룹해야 되니까 2를 체크 해제해 주세요. 확인. 됐네요. 값에는 4월, 6월의 평균. 4월 끌어다 값에다 놓고
6월 끌어다 값에다 놓고 둘 다 평균이니까 4월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평균 확인. 6월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평균 확인. 됐나요? 됐죠?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 안에 임의 셀을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 클릭하면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 그림과 같이 과정명을 그룹화하고 이름을 수정하랍니다. 그러면 여기 드래그하고 그쵸? OB 전체 드래그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또 6B 전체 드래그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7B 전체 드래그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됐죠? 자, 이게 그룹을 클릭하고 뭐예요? OB. 자, 이름 바꿔보겠습니다. OB 맥주 옛날에 있었는데 OB 맥주 홍천에 있는 OB 맥주 공장의 견학 가고 그랬었는데 OB 기억나나요? 자, 보겠습니다. 6B 7B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됐어요. 다 됐다, 그쵸?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그림과 맞춰 보겠습니다. 이름 수정했어요. 5B, 6B, 7B로 이름 수정했습니다. 4월, 6월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의 임의 셀을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 필드가 뜹니다. 만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 분석 클릭해서 필드 목록 클릭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4월 평균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니까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확인. 6월도 마찬가지로 클릭, 6월 평균도 클릭,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소수 자릿수 두 번째 자리까지 확인. 됐네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고 빈 셀에는 별표 3개를 표시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의 임의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갑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 표시는 별표 3개. 하나, 둘, 셋. 확인. 됐죠?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 보통 8 스타일을 적용하고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열을 설정하시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임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서 총합계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네, 됐네요. 자, 피벗 테이블은 피벗 스타일 보통 8. 자,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들어가서 피벗 스타일 보통 8. 여러분 이게 피벗 스타일 보통 8입니다. 알겠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 됐는지 모르겠네. 짠. 아이고.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여기는 이게 나타나는데 책에는 왜 안 나타나요? 그러는데 여러분 요 그림 버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버전 차이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그룹 하단에 표시, 그룹 상단에 표시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표시돼 있잖아요. 그쵸? 그룹 상단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 분석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적금 미래가치표는 적금 월, 기간, 이유를 이용하여 만기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기간의 변동에 따른 만기액의 변화를 EOIO 영역에 계산하시오. 이 데이터표네요. 그쵸? 데이터표.
데이터표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찾고자 하는 값에 그 결과값에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연동. 지금 우린 뭐를 구하는 거예요? 기간의 변동에 따른 만기액의 변화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 뭐예요? 제목행이 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반드시 연동시켜 주세요. 연동을 여기다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는하고 만기액을 내가 찾고자 하는 만기액을 반드시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엔터. 자,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블록 씌웠나요? 블록 씌웠죠? 자,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표가 어디에 있어요?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보면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지금 행입력 셀이 기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행입력 셀 클릭하고 기간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기간. B4셀 선택해 주면 됩니다. 확인. 왜? 기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기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만기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적금과 이율은 그냥 그대로예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네, 됐네요. 자, 나오셨나요? 잘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1번. 매크로는 뭐 1년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1번 2, 5, 20 영역의 참가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참가비고 참가비는 금액 곱하기 횟수네요. 자, 표 밖에 임의 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참가비. 자,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화문서 확인. 자, 는 이 5셀 선택하고 는 금액 곱하기 횟수에 금액 F4 눌러주셔야 돼요. 곱하기 횟수. 엔터. 자동 채우기. 됐나요?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정육 면체를 동일 시트의 G4HU 영역에 생성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자, 기본 도형에 보면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클릭. G4HU Alt키 눌러서 G4HO 여기다 그치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텍스트를 뭐로 하라 그랬어요? 참가비로 입력한 후 텍스트를 그러면 클릭하고 참가비. 도형을 클릭할 때 참가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참가비 확인. 자, 그럼 한번 이거 지워보고 한번 해볼까요? 참가비. 오, 잘 되네요. 자, 2번 2, 3셀과 2, 5, 20셀의 영역을 회계 형식 기호로 표시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회계네요. 표 밖에 임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회계. 확인. 자, 2, 3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 5셀서부터 20셀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홈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회계가 있어요. 회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자, 단추를 동일 시트의 G7H8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회계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회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어디로 들어가요? 네? 개발 도구 탭, 그쵸?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자, G7H8 Alt키 눌러서 G7H8. 자, 회계. 확인. 이름을 회계.
그쵸? 왜? 텍스트를 회계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회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추는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되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회계 됐네요. 참가비 클릭해야 됐네요. 자,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 작업 보겠습니다. 자, 1번 합계 계열과 2020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여러분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자, 저 차트 그림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차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항목과 값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값이 선택된 이 파란색 테두리 선을 이렇게 잡으면 잡혀요. 그럼 지금 뭐예요? 2020년 요소하고 합계가 지금 요쪽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쵸? 파란색 계열의 요쪽. 그리고 위로 올리면 합계가 제거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2020년 요소가 제거됩니다. 그쵸? 자, 색깔 똑같나요? 색깔 똑같다. 자, 이거 하나. 자, 또 두 번째 컨트롤 Z. 두 번째 방법.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해서 여기서 뭐예요? 합계 클릭하고 제거. 됐나요? 행렬 전환한 다음에 2020년 선택하고 제거. 그 다음 다시 행렬 전환합니다. 이건 이것도 색깔이 안 변했다. 그쵸? 변했나? 변했네요. 여기 파란색인데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네요. 이건 다르네요. 그쵸? 자,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쵸? 또 세 번째 방법.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자, 여기 보면 자, 요 차트 데이터 보면 이걸 다 지우는 거예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요. 그리고 자, 구분 근로 장악까지만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2020년 빼고 2021년부터 이렇게 다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됐죠? 예, 어떡하네 이건 차트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확인. 됐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거했어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성적 장악 계열만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성적 장악. 그럼 성적 장악 계열을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셔도 되고, 또는 범례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성적 장악 계열을 선택해서 성적 장악 계열만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성적 장악 계열 클릭하고 뭐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하고 보조축 됐나요? 보조축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표식 옵션은 사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7로 설정하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 표식 옵션이 이거예요. 이게 표식 옵션이에요. 표식 옵션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채우기 및 선에 보면은 표식이 있어요. 여기서 표식 옵션 클릭하고 기본 제공을 동그라미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7 엔터. 됐네요. 3번 성적 장악 계열의 2021년 항목의 데이터 설명선을 설정하시오. 성적 장악 계열의 성적 장악이 2021년 항목 요거다. 그쵸? 요건가? 맞죠? 맞네요. 2021년 두 번 클릭해야 돼. 두 번 클릭하고 차트 요소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들어간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설명선 하겠습니다. 됐네요. 그쵸? 데이터 설명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설명선 클릭하고 자, 여기 데이터 설명선을 두 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항목 이름과 값이 체크되어 있는데 값에 보니까 뭐예요? 계열 이름과 값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항목 이름은 체크 해제하고 계열 이름을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 근데 여기 값이 왜 작아서 그렇나? 작아서 그런가 보다. 그쵸? 44만 표시됐네. 다음. 됐죠? 데이터 설명선. 자, 4번 보조 세로축의 축 옵션의 표시 형식을 천 단위로 지정하고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 세로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갑니다. 자, 표시 단위를 없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표시 단위가 1000으로 해주셔야 돼요. 1000. 그리고 단위 레이블, 여기 표시 단위 레이블이 이겁니다. 이거 클릭하고 여러분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면 텍스트 방향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tek스트 방향 세로. 자, 차트 선택하고 차트의 계열 겹치기 0%. 그럼 여기 보시면 계열 겹치기 차트를 요 차트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계열 겹치기를 0이라고 쓰시면 돼요. 0. 간격 너비를 200. 엔터. 됐나요? 자, 그림하고 똑같이 됐나요? 짠. 네. 그림하고 똑같지 않네요. 잠깐만요. 보조 세로축의 축 옵션 표시 단위를 1000. 오, 잘못했다. 그쵸? 보조 세로축인데, 그쵸? 자, 이런 건 여러분 제가, 자,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가서 지금 너무 많이 찍어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없음. 자, 보조 세로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 세로축 선택하고 그림을 이렇게 꼭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조 세로축 오른쪽 마우스 축 서식 들어갑니다. 자, 표시 단위를 뭐로 하라고요? 1000으로 하고 표시 단위 레이블 클릭해서 단위 레이블을 뭐로 하라고요? 텍스트 맞춤을 세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제 똑같죠? 아유,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네요. 아유, 이상하다 했어요. 1000. 아, 네. 또 영상 또 찍을 뻔했어요. 지금 15번째 찍었거든요. 잘못해서. 아, 네. 됐네요. 여러분 제가 좀 실수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악플 달지 말아 주세요. 네. 됐죠? 제가 이걸 잘 못 보고 했습니다. 보조 세로축인데 이걸 못 보고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시 보건 기출문제 5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